아니 이상민 인맥이라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단전단수 그거를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방청장은 1월 14일에 그 이상민한테 그 단전단수 협조 요청 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나 이상민이 어제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쪽지는 봤다 뭐 이러잖아요. 예. 아 그게 뭔 의미일까요? 예? 그 의미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저 심심하게 그냥 예. 조그만 작은 변호사 회사 하면 사는데 예. 고등학교 선배가 그것도 무슨 아주 대단한 고등학교 2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충암 뺑뺑이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지. 그 동네 살았다는 것밖에 없는데 선배가 불러줘서 갑자기 막 정말 어깨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선배가 자기를 보호해줬잖아요. 예. 사실 지가 사표 쓰고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고 사실 정부가 잘못해서 아까운 인명이 죽어갔다. 장관도 책임 안 지면 어떡하냐. 이건 대통령님에게 비난이 간다. 내가 그만두겠다. 해야 공직자인데 장관이라는 게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장관 노름이. 근데 자기 고등학교 선배가 계속 감싸줬잖아요. 예.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겠어요. 그건 인간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해준 건데 그러나 지가 살을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쪽지는 보긴 봤다 뭐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근데 쪽지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걸 잠시 까먹었다. 뭐 이렇게 또 나중에. 네. 그러니까 단전단수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예. 분명히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확인은 안 해줬지만은 일단 단전단수 메모를 봤다는 걸로 봐서는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아니 단전단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전기가 나가면은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꽝이죠. 근데 사실 방송사는요. 네. 이 발전기가 있습니다. 아니, 있겠죠. 지금 저 있는데. 돌아가는 것도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발전기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아니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러면 계엄 세력이 예. 내란 세력이 단전단수하고 네. 발전기 가지고 돌리세요. 네. 국회도 발전기 가지고 돌리세요. 이러겠어요? 국회에서 내란 사태 때 그랬잖아요. 국회 사무총장이 그래도 좀 약간 촉이 있는 분이고 네. 군 생활도 좀 하고 그래서 김민기 사무총장. 발전기 좀 챙겨라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뭐 계엄 세력은 어떻게 하겠어요? 발전기 챙기라는 생각은 동시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가 없었다면 발전기가 돌리고 그다음 계엄 해제 요구를 하려고 할 때 발전기를 장악했겠죠.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 발전기가 있더라도 네. 힘으로 몰고 들어가는 총 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단전단수를 하고 단박에 들어가서 발전기를 끊어버린다. 단박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아하. 제2, 제3의 대응도 하죠. 그냥 말로만 끊고 말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론조사 꽃은 아마 발전기 없을 텐데 거기는. 그렇겠죠. 그 정도로 뭐 국가 기관 시설은 아니니까. 예. 어쨌든 단전단수 지시까지 있었으면 방송사 그 신문사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위헌 행동 아닌가요? 그럼요. 그 정말 나쁜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러니까 침해하는 방식도 아주 정말 유치한 거고. 예. 근데 MBC하고 JTBC를 만약 단전단수를 했다고 쳐봐요. 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종이신문이야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왜냐하면 신문 아침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YTN은 어떻게 할까요? 연합뉴스 TV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종편들이나 네. KBS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내란 세력이 원하는 대로만 쭉 얘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MBC를 단전단수해서 네. MBC가 지금 송출되지 않고 있습니다까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지. 그 중요한 뉴스니까. 바보예요.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본인들만 정말.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얘기를 내란 사태 이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MBC 입만 틀어 막으면 뭐 누구만 어떻게 하면 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이죠. 야, 생각 밖으로 정말 너무 무모하고 무식하고 말이죠. 예.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끔찍한 사람이죠. 네. 누가 희생되든 죽어나가든 다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저질 인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더라도 이 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이념적 스펙트럼이 같은 자들은 혹시 알코올 측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는데 상임위원 두 사람은 원래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김용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충상이라고 하여튼 다 이충상. 네, 막상 막하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런데 어제 6명인데 그 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도 있어요. 네.
강화무계라고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네. 이런 사람까지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국가인권위원장이든 상임위원이든 그동안 그냥 네. 정치적 전리품 취급을 받아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위원장 시킨 게 말짱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뭐 문재인 씨하고 연수원 동기다 뭐 이랬고 송두환 위원장이요. 네네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화가 나서 칼럼도 한번 써드렸는데 네. 3년을 마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뭐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서 대해서 조사하잖아요. 예. 조사를 막으면 조사 방해죄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네, 여러분 이 조사가 공공기관의 조사권이라고 하는 엄청 건 센 거는 엄청나게 센 거예요, 진짜. 들어가는 건 만으로도 재앙인 거예요. 네. 그럼 직원들 해가지고 조사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재구성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상황에서는 예. 정말 누구도 진실로 접근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윤석열 용산 이전 때문에 그런 거고 온통 경력들이 다 그렇죠. 용산에 몇 명 안 되는 집회에 가 있느라고 그랬고 예.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 보니까 이태원에서 저래? 뭐 이런 거잖아요. 설렁탕 먹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청 경찰청이나 서울청도 마찬가지 반응이었거든요. 네. 온통 신경이 윤석열의 안위. 그것도 윤석열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관저에 들어가 버렸는데도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상황 너무 쉽게 짚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통신 기록 같은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보자 그러고. 예.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한 게 보람이어야지. 예. 아니, 성명은 NGO도 내잖아요. 우리도 뭐 보도자료 10장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아니, 그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으로 도대체 뭐가 달라질 수 있고 무슨 파급력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침심한 언론에서 뭐 인용 보도 한두 개는 할 수 왜안 있겠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 법 쪽에서 오래 있고 고관대작이고 이하면 헌법재판관 했잖아요. 예. 이런 분들 하면 안 돼요. 인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죠. 하여튼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그게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엉망진창이 네. 윤석열 정권인 거죠. 네. 문재인 정부가 약간 실망스럽고 좀 아쉽다 이런 건 있지만 네. 정말 비교하면 비교하면 불쾌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훌륭한 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하여튼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도 엉망진창이지만 네. 윤석열 정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박근혜가 좀 불쌍해 보이고 좀 안 사람의 됐다.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 면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요. 헌법재판관을 받는 윤석열이란 사람이 약자다, 인권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네. 정말 역사에 남을 엉뚱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건 윤석열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란 개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파면당하는 거 말고 얘를 재산상의 손해가 있습니까? 에? 무슨 신체의 자유를 제한돼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하는 탄핵 심판하는 데 있어서 탄핵 소추를 당하는 피청구인의 인권을 챙긴다는 건 정말 기괴한 접근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 윤석열도 사람인데 인권이 없냐? 있어요. 네. 구속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윤석열의 인권이 있어요. 형사 피고인으로서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악당이어도 구치소에 가면 옷을 줘야 돼요. 그렇죠. 헐벗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새끼 밥을 줘야 돼요. 예. 네? 굶주리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는 겁니다. 예.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 되면 국선 변호사라도 대줘야 돼요. 네. 재판 때 아무리 헛소리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좀 들어줘야 돼요. 네. 방어권도 보장해야 돼요. 이런 거. 예.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황제 감옥이잖아요. 네? 빨간 그렇죠. 날 설 연휴에도 변호사들 집사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변호사 접견하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감방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그 다음에 헌법재판할 때는 그래도 와가지고 뭐 이게 예, 머리도 하고 포마도도 바르고 뭐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윤석열 씨가 네. 정말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뭐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밥을 못 먹는다. 네. 남들은 세 끼 주는데 두 끼 준다, 한 끼 준다.
변호사 접견도 안 시킨다. 네. 이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아무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도 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밥 새끼는 줘야 된다. 아마 오창희 국장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선택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의롭진 않아요. 아니 그렇지. 그럴 때 침묵해야지. 그동안 많이 드셨으니까 예, 많이 다이어트 드셨으니까 해야지. 남들보다 서너 배는 더 드셨으니까. 대통령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예. 그러나 예. 개인 윤석열에게는 인권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변호사 접견도 안 시켜주고 뭐 밥도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반인권적인 처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변호사 접견을 여러 가지로 뭐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네. 이를테면 검찰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 경기도부지사 불러다가 뭐 연호해주고 뭐 이랬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출한다 그래서 조사인데 조사가 원래 다 불법이에요. 검찰 조사가. 그렇지. 왜냐하면 영장에는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는데 네. 자기들이 글로 꺼내는 거예요. 함부로. 불러오는 거. 그래서 경찰은 서초경찰서에 불러서 조사를 할 때는 별도의 영장을 받습니다. 예. 구속 장소가 서초경찰서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 영장 없는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구치소에 가서 조사해요. 네. 검사들은 지들이 왕이어가지고 불러서 조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늘 영장의 원칙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 못 만나게. 그렇죠. 아. 그걸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불러봐요. 예. 그래서 변호사 접견도 못 하게 되죠. 예. 저 멀리 시골에서 계신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접견을 못 해요. 예. 그 아들 입장에서 그거 무너집니다. 심지어 또 검찰 가가지고 네. 뭐 조사도 안 하고 병만 보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불러뻥 또는 비둘기라는 속어를 쓰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 뭐 복도에 앉혀놓거나 또는 그 지하에 보면 구치감이라고 구금시설 있으면 거기 예. 앉혀놓는 거예요.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책도 없잖아요. 예. 안방에서는 책이라도 한 권 보는데 그렇지. 신문도 못 보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거 한 2, 3일 하면요 사람이 온순해져요. 그게 고문이에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고문이죠. 그런 거를 검사들이 반납 없이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약 윤석열이 당한다면 국가기관이 그렇지. 찜찜하더라도 예. 악당에게도 인권이 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은 정말 개판이에요. 인권위원회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저기 김용원인가 뭐 네. 헌재를 뭐 박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죠. 네. 그 사람도 수사 받아야죠. 수사 받아야지. 그 사람 맨 처음에 검사하고 나왔을 때는 네. 뭐 브레이크 없는 벤츠인가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멋있는 척하고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의 욕구는 국회의원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를 하고 싶구나. 그런데 지는 하고 싶지만 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계속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한 매 쳤는지 하여튼 이 사람 말이 너무 세요. 다른 기관도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리 뭐 보수적이어도 좀 그렇지.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지나 예.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내가 그런 보니까. 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네네. 명태균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특검법은 통과가 돼야죠.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알지만 예. 특검법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통과시키면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하고 예. 그다음에 제2 요구하면 다시 표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네. 권한대행인 친구가 언제까지나 계속 특검법을 거부할 건지 또 물음표예요. 왜 최상목이도 지가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지금 뭐 그렇죠? 보니까 파면이 거의 확정적이니까. 네,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엔 거부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네.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명태균 특검법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지는 상관없잖아요. 일단 예, 예. 지가 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명태균을 봤을 텐데 아직 오세훈이나 홍준표 단계는 못 되니까 명태균 얼굴도 못 봤을 것 같아요. 네. 속 얘기는 모르지만 최상목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 안 돼요. 그래서 내란 특검법처럼 했는데 거부권 되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표결이 안 되고 다시 또 올리고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도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안 되지. 2달 후에 안 될까요? 3달 후에 안 될까요? 이거 통과될 수 있겠다고 그럼 알고 보시는군요. 정권 바뀐 다음에 안 될까요? 정권 바뀌는 예를 그러니까 그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최상목이 관계가 없으니까. 명태균 특검이 미칠 정치적 파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민낯을 보여주겠죠. 이를테면 예. 뭐 여론조사 회사라고 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윤석열 지지율이 51%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서 써주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또 우리가 뉴스를 주로 포털을 통해서 접하는데 예. 포털에 막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속아서라도 클릭하게 되고 예.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클릭하게 되고 이 구조가 있잖아요. 예. 이 구조의 핵심에 명태균 같은 아주 악질 브로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는 어떻게든 지가 살아보려고 하는 중인 것 같은데 네. 뭐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좀 감경받고 싶고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활비를 그런 달마다 주면 내가 황금폰을 네. 검찰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거래를 누가 하려고. 생활비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게 다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 그래서 예. 뭐 절박한 거 맞지만 예. 이럴수록 정도를 걸으면 되고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게 다행인 거고요. 예. 그전에 명태균 씨를 몇 유력 정치인들이 만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네. 이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특별히 21대에 비해서 22대가 좀 효능감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숙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일하는 뭐 21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재선이나 3선을 하더라도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네. 다행스럽고 네. 또 하나는 다음 주에 국회에 부르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19일. 네. 예. 그러면 저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네. 명태균 씨가 진실을 밝히게 되면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내란에 가담했던 장군들 중에서라도 예. 그래도 이빠른 소리 하고 그래도 자기 범죄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사령관들은 좀 선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가면 판사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 사람은 내란의 종범이긴 했지만 예. 그래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다. 그래도 반성한다. 그럼 강경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도 그런 걸 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명태균이 과거엔 잘못했지만 네. 그래도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 고생은 했으니 그렇죠. 또 이왕 구속도 돼 있으니 너무 많이 고생하지 말고 나와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그런 여론이 있잖아요. 예. 저 그 사람은 뭐 여인형 뭐 이진우와는 달리 뭐 일관되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앞장서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상 참작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역 10년 줄 거 2년 주고 네. 뭐 집행유예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10년 살 사람은 2년 살 사람은 끔찍하게 긴 세월 그렇죠. 차이잖아요. 8년을 예. 더 살아야 된다. 뭐 예. 양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막상 형사재판 시작되면 예. 내란 가담 세력들은 다 진지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지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곽종근처럼 얘기할 네. 것이다. 예. 그때나 이제나 뭐 같은 말을 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